우리는 인생을 오래 살면서 많은 잘못을 겪습니다. 내가 남에게 잘못한 적도 있고 반대로 남이 나에게 상처 준 적도 있습니다. 그 안에는 큰 일도 있고 사소한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똑같이 미안하다는 말을 들었는데도 어떤 사과는 마음이 풀리는데 어떤 사과는 오히려 더 화가 납니다. 왜 그럴까요? 어쩌면 말의 내용보다 그 사과가 언제 나왔는지가 더 큰 차이를 만들었기 때문은 아닐까요?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는 순간은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다. 그 순간의 눈빛만으로도 전해진다. 이 말은 사과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사과는 입으로만 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사과는 타이밍으로 보여주는 태도입니다. 사과의 말이 너무 늦게 나오는 순간 그 말은 더 이상 사과가 아니라 변명이 됩니다. 반대로 너무 성급하게 내던지는 사과도 상대의 상처를 충분히 보지 않은 급한 봉합처럼 들립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때입니다. 어느 순간에 어떤 호흡으로 어떤 크기의 목소리로 꺼냈는가. 그때 신뢰가 갈라지기도 하고 다시 이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뭘 그런 걸 갖고 아직도 그래. 그 정도는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제 나이도 있는데 그만 좀 해. 이런 말은 갈등을 줄이려는 말 같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내 감정은 대단한 것도 아니야. 내가 느낀 상처는 중요하지 않아. 이 정도 일 가지고 왜 아직도 불편해하느냐? 그 말 속에 깔린 무시는 상처를 다시 찌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단단해지는 대신 더 멀어집니다. 사과의 타이밍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은 내가 느낀 감정이 무시당했다고 느끼는 순간부터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문이 닫히면 더 이상 대화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한 번 닫힌 마음은 쉽게 열리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그렇습니다. 젊을 때에는 일단 그냥 넘어가 주는 순간도 있지만 지금은 마음의 체력이 줄었습니다. 예전에는 상처를 한 번 받고도 다음날 다시 일하러 가느라 마음을 억지로 움직였지만 이제는 억지로 넘어갈 이유 자체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더 깊게 남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지금의 사과는 더 섬세해야 합니다. 사과란 뭘까요? 사과는 내가 틀렸다고 무릎 꿇는 굴욕입니까? 사과는 내가 졌다고 항복하는 선언입니까?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사과하면 그 사람이 버릇 없어지는 거 아니야. 내가 한 발 물러서면 그 사람이 나를 우습게 아는 거 아니야.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하면 내가 약해지는 거 아니야. 겉으로 이런 말을 하지 않아도 속으로는 이런 마음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아주 솔직한 마음입니다. 이해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조용히 생각해 보면 사과의 목적은 승부가 아닙니다. 사과의 목적은 관계를 지키는 것입니다. 사과는 나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와 너 사이의 다리를 무너뜨리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수리입니다. 사과의 타이밍을 안다는 것은 다리가 완전히 무너지기 전에 잠깐이라도 받쳐주는 기둥을 세운다는 뜻입니다. 완전히 끊어지기 전에 살짝 붙들어주는 행동입니다. 완전히 갈라지기 전에 아직 가능성이 있는 쪽으로 방향을 돌려보는 선택입니다. 이제 우리는 아주 현실적인 질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언제 사과해야 할까요? 사과의 타이밍은 언제일까요? 각 상황마다 답은 다를 수 있지만 몇 가지 분명한 기준은 있습니다. 첫째, 상대의 감정이 아직 살아있을 때 사과해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온도가 있습니다. 방금 상처가 생겼을 때 마음은 뜨겁습니다. 그 뜨거움은 겉으로 볼 때 화처럼 보이기도 하고 짜증으로 보이기도 하고 투정으로 보이기도 하고 표정이 굳어버리는 침묵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이 뜨거운 시간은 사실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 안에는 아직 관계를 포기하지 않은 마음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정말로 마음이 떠나버리면 아예 말하지 않습니다. 더는 따지지도 않습니다. 더는 화내지도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등을 돌립니다. 등이 완전히 돌아선 다음에 하는 사과는 관계를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이미 그 사람은 안 들을 준비를 마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과는 화가 아직 말로 나올 때, 서운함이 아직 표현될 때, 상처가 아직 드러나 있을 때 들어가야 합니다. 그때 사과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이 너를 그렇게 만들 줄 몰랐어. 미안해. 내가 지금 너무 거칠게 말했다. 상처 줬지. 미안해. 이렇게 짧고 솔직하게 상대의 감정이 여전히 표면에 떠 있을 때 그 말은 생각보다 큰 힘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그 사과는 상대의 감정을 인정해주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인정은 곧 존중입니다. 존중은 곧 신뢰입니다. 둘째, 변명보다 앞서 나오는 사과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미안하긴 한데 내 입장도 좀 이해해줘. 내가 왜 그랬는지부터 들어봐.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어. 이 말들은 얼핏 부드러워 보이지만 순서를 잘 보아야 합니다. 미안하긴 한데라고 말하는 순간 미안하다는 힘은 바로 약해집니다. 듣는 사람은 이렇게 느낍니다. 아, 결국 자기 얘기하려고 하는구나. 아직 나를 안 보고 있구나. 사과가 진짜 사과로 들리기 위해서는 이유의 설명이 아니라 책임 인정이 먼저 나와야 합니다. 사과의 타이밍은 말의 순서이기도 합니다. 나는 그 말로 당신 마음을 다치게 했다. 그건 내 행동이었다. 미안하다. 여기까지가 먼저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잠시 멈춰야 합니다. 그 후에야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사실 이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그때 조금 예민해져 있었어. 변명하려는 건 아니고 그냥 내 상태를 설명하고 싶었어. 이 순서가 지켜지면 상대는 비로소 들을 준비를 합니다. 사람은 이해받기 전에 먼저 이해되고 싶어 합니다. 내가 왜 그랬는지 설명 듣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느낀 상처를 먼저 인정해 주길 바라는 것입니다. 이 순서만 지켜도 싸움은 절반 이상 줄어듭니다. 셋째, 같은 날 안에 닿는 사과가 관계를 지킵니다. 우리에게 자주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때 미안하다고 할 수도 있었는데 자존심이 걸려서 그냥 자버린 일. 내가 먼저 말 걸고 싶었지만 괜히 지는 것 같아서 그냥 다음 날로 넘겨버린 일. 별일 아닌 척하고 하루 지나가면 괜찮겠지 하고 덮어둔 일.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나면 이상하게 더 말하기 어려워집니다. 이제 와서 그 얘기를 꺼내면 더 크게 느껴질까봐 굳이 들쑤시는 것 같아서 그냥 모른 척하고 이어갑니다. 이렇게 며칠, 몇 달, 몇 해, 그 사이에 무엇이 쌓입니까? 말하지 못한 서운함이 층층이 쌓입니다. 이 쌓인 서운함은 나중에 전혀 다른 사소한 일에서 한 번에 폭발합니다. 우리는 그 순간 서로에게 말합니다. 너는 항상 이랬어. 너는 맨날 그랬어. 너는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 그 말은 사실 지금의 일 하나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쌓이고 쌓여서 못했던 말 전체의 터짐입니다. 그래서 사과의 타이밍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빠르다는 말은 곧장 소리 지르듯 쏟아낸다는 뜻이 아니라 같은 날 안에 온다는 뜻입니다. 잠들기 전에 손을 얹고 이렇게만 말해도 충분합니다. 아까 내가 말이 좀 심했어. 미안해. 너를 낮추려는 뜻은 아니었어. 이 정도 말이면 상대의 마음은 완전히 풀리지 않더라도 적어도 다음 날을 적으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넷째, 사과의 말은 작아도 되지만 사과의 태도는 작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종종 사과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큰 잘못을 했을 때 큰 절을 올리는 것.
정말 심한 일을 했을 때 무릎 꿇는 것. 그런데 중요한 것은 꼭 그런 큰 장면만이 아닙니다. 사실 관계를 지켜주는 것은 작은 태도의 반복입니다. 문을 쾅 닫고 나가버린 뒤에 아무 말 없이 돌아오는 대신 문을 닫고 나가버린 것 자체를 설명하는 겸손함. 아까는 내가 너무 흥분해서 문을 3개 닫았어. 미안해. 너한테 겁 주려던 건 아니야. 내 감정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모르겠더라. 이 한 줄은 사소해 보이지만 이런 한 줄들이 쌓여 부부는 다시 마주 앉고 형제는 다시 전화를 걸고 자녀와 부모는 다시 밥을 먹습니다. 사과의 태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어떤 기분이었는지 알고 싶다. 나는 내가 어떤 표정으로 그 말을 들었는지 보고 싶다. 나는 너의 마음을 무시하고 싶지 않다. 이 태도가 반복되면 상대는 이렇게 느낍니다. 아, 이 사람은 내 기분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않는구나. 이때 신뢰가 자랍니다. 신뢰는 사실 그리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신뢰는 이 사람이라면 내 마음을 아무데나 버리지는 않겠구나 하는 느낌입니다. 5째, 너무 늦은 사과가 독이 되는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식으로 뒤늦게 사과합니다. 그때는 미안했다. 어제 일은 잊어라. 뭐 그런 일로 아직도 그래. 이런 말은 입으로는 사과지만 마음으로는 정리하라는 명령처럼 들립니다. 특히 뭐 그런 일로 라는 말은 칼이 됩니다. 사과의 말인 척하면서 상대의 감정을 다시 깎아내리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상대는 이렇게 느낍니다. 너는 결국 내가 편해지려고 사과하는구나. 너는 나를 위로하려는 게 아니라 이 이야기를 끝내버리려는구나. 이렇게 느끼는 순간 관계는 다시 멀어집니다. 그러므로 늦은 사과일수록 더 조심해야 합니다. 늦은 사과에는 반드시 이 문장이 따라야 합니다. 내가 이 얘기를 너무 늦게 꺼내서 미안해. 지금 말하기까지 너무 오래 걸렸다. 그동안 내 마음이 어땠을지 나는 다 알지 못해. 그래도 듣고 싶다. 이 문장은 때를 놓쳤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합니다. 그 인정이 겸손입니다. 겸손이 있어야 늦은 사과라도 약이 됩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사과의 타이밍을 관계의 기술로 들여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기술은 단순히 상대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과하지 못한 마음은 오래 묵으면 죄책감이 되고 죄책감은 나를 조용히 갉아먹기 때문입니다. 어떤 관계는 이미 멀어졌는데 그 사람 얼굴만 떠올리면 여전히 마음이 편치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혼잣말로라도 하게 됩니다. 내가 그때 너무했지. 그때 한마디만 했어도 덜 망가졌을 텐데. 이 미련은 우리에게 오래 남습니다. 그 미련은 나를 자책하게 만듭니다. 자책은 나이를 먹을수록 더 깊어집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되돌릴 시간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사과는 미래의 나를 구해줍니다. 오늘의 미안하다는 한 줄이 나중의 후회를 조금 덜어줍니다. 사과의 타이밍은 결국 나 자신에 대한 자비이기도 합니다. 언젠가는 대화하던 그 사람과도 밥을 먹던 그 사람과도 물리적으로 멀어지는 날이 옵니다. 그때 남는 것은 누가 이겼는가가 아닙니다. 그때 남는 것은 누가 더 고집이 샜는가도 아닙니다. 남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 사람과 나는 서로를 존중하려 애썼는가?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서로에게 해가 되는 말을 줄이려고 했는가? 우리는 필요할 때 미안하다고 말할 줄 알았는가? 우리는 한 줌의 자존심보다 마지막에 남을 정을 조금 더 소중히 여겼는가? 사과의 타이밍은 바로 여기에 닿습니다. 사과의 타이밍은 관계를 지키는 기술일 뿐만 아니라 인생의 마지막 인상을 지키는 기술입니다.
이제 조용히 마음속으로 한번 말해봅시다. 내가 지금 미루고 있는 사과는 무엇인가? 나는 누구에게 아직 미안하다고 말하지 못했는가? 그리고 그 사람은 아직 내 말을 들을 준비가 남아 있는가? 그렇다면 늦지 않게 말할 수 있겠는가? 나는 내 마음이 그렇게까지 아플 줄 몰랐어. 미안해. 짧지만 진심인 이 한 줄이 우리가 다시 마주 앉을 자리를 만들어줍니다. 그 자리가 바로 신뢰입니다. 그 신뢰가 바로 남은 삶을 끝까지 지켜주는 등불입니다.